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안녕하세요. KD대학원 이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원석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매주 모여서 경제 공부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진수는 공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때 보면, 그지? 범도가 나이가 드니까 철드는. 나는 주로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원석이하고는 고등학교 때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진수는 사실은 이렇게 그런 시간은 별로 갖지 못했어. 그래서 진수는 공부가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서울대 가겠다는 욕심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러면? 욕심. 그런 욕심이 없지는 않았죠. 오케이. 하여튼 그런 욕심도 중요한 거고, 욕심이 지나치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지나친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예, 예. 파봅시다. 우리가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대한 시도, 큰 지출의 경제적 효과,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죠. 크리스 길레스 기자가 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 계획이 지나치게 큰 이유, 이건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진 스털리 기자의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지출 계획은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가지고 오늘 경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1.9조 달러,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제 재정 지출을 이제 추가로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진짜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을 내걸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은 이제 실업률도 낮추고,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하고, 대중들의 이제 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경기 과열, 이런 이제 또 금융시장 불안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눈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IMF나 OECD에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으로만 가지고도 이제 2025년까지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좀 이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서도 속도는 좀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지출이 없을 경우에는 그 2021년 말 미국의 GDP 성장률이 그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그 최대 성장률인 그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한 1.3%포인트 그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1.9조 달러라는 규모가 그 미국 GDP의 한 9%에 달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죠. 네. 그게 이제 실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어찌됐건 이제 회사 전체 입장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역임했던 레리 서머스, 그리고 이제 IMF 수석 경제학자였던 올리버 블랜차드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나타낸 것 같고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근데 1970년대하고는 다르다. 지금 경기가 회복돼서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그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어요. 인플레이션 안 온다, 경기 부양해도, 이런 얘기인데, 2020년대 초에 코로나 위기 이전에 미국 실업률이 3.5%로 최근 5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 스펄링이라는 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기고문에 의하면은 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컸을 때의 비용,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출 규모가 작았을 때 오는 위험이 더 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분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 때 경제 자문을 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 1월의 경제 전망으로서는 2009년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였던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8.4%였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그 경제가 더 나빴었고 2010년 12월의 경제 전망으로서는 2011년에 경제 성장률이 3.7%였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2010년 12월에 아랍의 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2011년 3월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이거는 이제 미국 국내적인 사정인데 공화당과 그 정부 부채를 둘러싼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예산에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1년 실제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3.7%보다 훨씬 낮은 1.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예상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그 상황이 그 현재 상황이 2008년 9년과 비슷하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그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6.3%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 실업률은 이게 감춰진 실업이 있어서 11%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 어려운 하위 25% 계층에 있어서는 현재 실업률이 경제 공황에 그 이렇게 비할 수 있는 20% 수준에 달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펄링에 의하면은 지금 실제 실업률은 그 뭐 공황 상태다. 그렇죠. 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그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 자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봐도 이렇게 경제 지표에 묘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지표는 좀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로서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 실업률이라고는 좀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스펄링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현실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제 그 불확실한 건데 이 스펄링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현재 예상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는 또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실업률, 특히 어려운 계층의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경제 부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낮은 실업률, 그러니까 높은 실업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높은 실업률을 해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이번에 표현은 인슈어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그럴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의 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두 가지 입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 걱정하다가 투자를 안 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 어찌됐건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 때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산층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그렇게 재정 지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전의 그 경제 공황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경험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좀 어떤 좀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 아까 그 원석이가 얘기한 대로 굉장한 실험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규모로 지금 그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뭐 알다시피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국가이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의 금융시장의 흐름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냐가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그 논의는 어떤 면에서는 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올해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실현될 것인가, 경제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서 뭐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간다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입안할 때 큰 도움을 받겠네요. 고민을 덜 할 수밖에 없고, 그죠? 미국이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수출하는 국가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수출하는 국가들도 역시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옐렌 재무장관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 다 이렇게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 불황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유럽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2016년도 이제 그 주장했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론보다도 뭐 정책인데 그때는 페드 의장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침체에 빠진 미국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도 아마도 그 전에 했던 경기 진작 정책이 잘 통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진수가 그 미국과 유럽을 이제 얘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미국의 노동과 자본과 여러 가지 기술을 총동원해서 생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인데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미국의 그 룸이 좀 작다. 그러니까 유럽은 더 많이 경기 진작하더라도 경기 과열의 우려가 좀 적지만서도 미국은 그 갭이 좁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아웃풋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아웃풋 갭에 얘기하는데 그 갭이 유럽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경기 과열 우려는 있을 수 있다. 부양 정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좀 미국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프로 보는 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알기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 일단. 네, 저를 보세요. 이 나이 돼서도 가정 경제가 안 되는데 세계 경제가 그렇게 쉽게 되면 뭐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이것도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쉽게 최대한 하지만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다 보면 용어도 좀 익숙해지고 또 그 개념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편하게 따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뭐 구글 번역도 다 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기사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면서 되게 또 좋은 기사들이라서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내가 바이든이라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우리 유튜브 공부하면서 좋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네. 일단 우리끼리는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여튼 부러운 건 어찌됐건 그 미국은 뭐 기업들도 뭐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래서 뭐 정보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기도 하지만 재정 지출하는 거 보니까 역시 뭐 아직 좀 미국은 좀 굉장히 좀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1.9조 달러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1.9조가 그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규모를 보면은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오히려 미국은 뭐 잘하면 또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가질 수도 있겠네. 그거는 이제 아무도 예단 못하는 거고.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습관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섣부른 예측을. 역시 그 한국은행의 그 저 우리 핵심 인재답게 아주 그저 뭐랄까 이렇게 섣부른 예단하지 않고 한국은행 그래 끝까지 그래야지. 항상 돌다리 두들기듯이 갑니다 일단. 하여튼 저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 경제도 좀 잘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빨리 좀 회복됐으면 특히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좀 일자리도 찾고 또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